이번 주 정유성 관련돼서 기사 보셨어요? 저번 주에 광주광역시의 모든 정유성에 관련된 행사가 일단 축소됐다라는 기사가 여기저기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번에 집중해서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MBC 광주 MBC가 했었던 정유성 독보 대회는 애국 국민분들께서 함께 민원을 넣어주셔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 문화 행사 중에서 2005년부터 무려 2005년부터 하고 있었던 이제 2005년이면은 약 20년이잖아요. 그쵸? 20년 동안 뿌리 깊게 해오던 정유성 음악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막대한 세금 들여서 진행되고 있었던 정유성 음악축제. 이것을 어떻게 중단시킬 건가 많이 또 고민이 됐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담당 주무관님께도 함께 민원을 넣어주셨고 신문고로도 민원을 넣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 예산은 0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는 90%라고 왜 얘기를 했냐? 담당 주무관이 이제부터 아예 안 한다는 대답을 안 해요. 절대. 올해는 예산이 0원이지만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또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정유성 사업 자체 근본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직무유기 위반으로 고발했던 거 고발인 조사 받았습니다.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속에 잘 받았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기정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유성 사업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선전선동하는 거 잘못된 거죠? 알면서도 하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유성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의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정유성은 반국가단체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한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국가단체 중에 가장 주적이 누굽니까? 북괴, 북한 괴뢰 정권, 북한의 구성원이냐 아니냐, 정유성이. 이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출력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셔야 돼요. 정유성이 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인지 오늘부터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빅토리님. 일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성이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했다고 이제 그들이 주장하죠. 독립운동을 중국에서 했다. 항일 운동을 했다. 그 후에 30살쯤에 이제 북한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말씀 안 드리고 이제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연안 활로군 본부는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김무정의 지휘로 조선 외부 전체 인원에 대해 조선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정유성도 부인인
김셰슌과 딸 등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향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광복 이후에 해방을 맞은 이후에 정일성은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북한에서 정일성이 무엇을 했느냐? 1947년 정일성이 34살 때입니다. 34살. 평양으로 올라와 소자 계급을 달고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구락부 부장 겸 협주단 단장이 되었다. 그는 인민군 협주단을 데리고 북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여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 수립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공연을 무려 200여 차례나 치렀다. 이런 인물입니다. 김일성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김일성 괴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200여 차례나 공연을 다녔어요. 홍보활동. 또 그는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곡들을 다수 작곡했는데 조선인민국 행진곡, 두만강 대합창 등 30여 곡을 작곡했다. 이거 반국가단체 구성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면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으로 처벌받습니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죽었지만, 김일성, 김정일 죽었지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 선전선동하면 국가보안법 7조 1항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징역 7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정일성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해당되죠. 반국가단체의 열렬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김일성 표창장 받은 사람입니다. 김일성 정권에 아주 우호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정일성은 김일성의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그 표창장이 있어요. 증거 자료가. 그들은 정일성을 지켜세우기 위해 그 상장을 복원했지만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정일성은 김일성 표창장 받은 그런 북괴의 아주 유능한 북괴를 위해, 북한 공산당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 증거자료. 네, 우리 하늘님 일단 반갑습니다. 먼저 샬롬. 여러분, 광주광역시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정일성에 관련된 거 안 할 거다라고,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을 겉으로만 보인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증거자료는요, 언론사 중에서 정일성 사업을 찬성하는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그 언론기사의 기사를 봐야 식비직이 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냈느냐? 정일성 사업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부추긴 2년 논쟁, 정부가 부추긴 2년 논쟁 때문에 광주 정일성 음악축제 전시관 올스톱,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불만입니다. 정부가 부추겨서 2년 논쟁을 해서 정일성 음악축제 더 크고 화려하게 더 해야 되는데 정부 때문에 못했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향신문에서. 자, 정일성 음악축제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정일성 전시관을 구상하던 광주광역시 남구도 기존 계획을 처리하고 양림문학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거는 여러분께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전시관 계획 백지화됐다고. 그리고 또 고백을 하네요. 어떤 세금 낭비를 했는지 본인들이. 광주광역시는 지난 19년 동안 2억에서 4억 원가량 매해 총
68억 8,900만 원을 투입했었다. 정일성 음악축제에. 세금 낭비 68억 8,900만 원.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국고 지원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광주광역시 이거 고발하겠습니다. 국가 반국가 구성원인 정일성을 위해서 이런 세금을 낭비했었네요.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음악축제는 정일성 음악제와 성악콩쿨, 해외 교류공연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중단된 거예요. 왜냐? 예산 0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 담당 주무관이 저한테는 계속 속여왔어요. 신중하게 검토할 거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예산은 0원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거.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요. 여러분, 이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 등을 통해 다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주무관이 경향신문 기자한테는 속내를 내비쳤네요. 우리들한테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라고 하더니 경향신문 기자한테는 다만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을 받아서 또 할 거래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4년 내내 내 눈으로 감시를 계속 해야 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신문고를 통해 광주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의 이 정일성 음악축제를 담당했던 부서의 주무관의 그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2024년뿐만 아니라 적어도 20년 동안 뿌리박은 이 정일성 관련된 사업 중단시키려면요, 적어도 꾸준히 5년 이상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일성 사업이 이렇게 올스톱돼서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 자빨 시민단체가 뭐라고 했냐? 정부가 이념 논쟁을 부추겨 20년가량 이어오던 지역 문화 관광 산업에 찬물을 끼워줬다. 정일성은 항일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일생 중 부정적 단면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 정일성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해 공작이 일정 성공을 거둬 지역 문화 관광 산업을 20년 전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가안보 다 무너뜨려 놓고, 여러분, 정일성 사업은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고,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면 국가 안보가 뚫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조사 받아야겠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음악축제는 올스톱 된 것 같지만 사실상 이들은 호시탄탄 기회만 노리고 있다. 추경을 해서라도 20년 동안 해오던 사업 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뒤통수 언제든지 때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추경까지 받아서 또 당위성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하겠대요. 경향신문 기자한테는 이렇게 말해놓고 저한테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러고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2024년도는 못한다. 박수. 예, 우리 정주 2024년도는 못한다. 실로. 네. 5년 이상은 광주광역시 정일성 사업 못하도록 감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여러분께 예, 우리, 이번 주에 예, 반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사업을 시작하게 만든 말단 공무원 경계인이라는 영화, 그 공무원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2021년도에 그 경계인이라는 영화가 시사회를 할 때 이 공무원 직접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뭐라고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공무원이 이렇게 대한민국 20년 동안 세금 68억 8,900만원, 약 69억 원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단 공무원이 시작으로 국가 정체성 없고 자유민주주의 신념 없고 건전한 국가 안보가 넘는 이 말단 공무원 하나로 인해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21년 당시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본인의 소재로 만든 영화, 그거를 이제 그 소식을 접한 후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감개무량하죠. 아, 저는 됐었구나. 그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양림동 태생이고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하고 인민해방 국가를 작곡했다더라.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확인을 하는 순간에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 망치로 머리를 세게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머리를 망치로 세게 맞았는데 잘못 맞았죠? 저는 정일성 동요대회 소식 듣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동요대회를 개최해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나. 이 사람은 반대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세계적인 음악가가 광주광역시 양림동 출생이라니.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자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경계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결제를 하고 봤습니다. 그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2002년 광주광역시 시청에서 정율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영화예요, 영화. 영화상에서 재현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잃어버린 그때 너님. 상황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계인이라는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보고를 했었는지를 이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만든 거죠. 부산에서 약간 내기는 줄 알았어. 2002년 부친 정인욱 선생은 하동 정시로 광주 토박입니다. 그분의 가계도는 한국 현대사의 타임캡슐 그 자체고요. 과거에 우리 치열했던 일제시대의 항일 투쟁사와 임시정부의 좌우 대립, 그리고 중국 대혁명으로 희생당한 우리 조선 사람들의 비애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의 항일 전쟁, 남과 북으로 쪼개진 한반도, 그리고 사회주의, 때로는 중도 통합의 나침반을 들고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항일 투쟁에 뛰어들었던 우리 정율성 선생의 형제들은 전액상에 다음에 듣자. 그런데 중국 공산당원회가 해방 후 북한군에서 복무를 하셨다. 이 행사한다고 하면 빨갱이라고 난리치지 않을까? 그 정율성 선생이 북한군에 군 복무를 한 건 맞습니다만 그 음악가로서는 확실해? 북한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총 대신 음악만 만들었다 이 말이지?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중국으로 돌아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세다. 이거 감당되겠어요? 자, 이거 지금 경계인 영화 그대로 지금 틀어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율성 음악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2002년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논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빨갱인 거 알면서도 정율성 음악 축제를 진행을 계속 시켰었다는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니고요.
그 대신 뭐다? 철저하게 북한에서 6.25 전쟁 당시에 6.25 이후에 정일성의 활동은 철저히 가립니다. 무엇을 했는지 속이고 무조건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은 별로 정확한 뚜렷한 행적도 없어요. 지금도 광주광역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젠가요?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중국이 커밍아웃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광주광역시 정일성 사업의 뒷배 배후 세력이라는 것을 외무부를 통해서 커밍아웃을 했네요. 자,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중국 외무부에서 잠시만요. 드릴게요.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입니다. 이 정일성 사업 왜 축소했느냐? 중국 외무부에서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정일성 사업 왜 축소하느냐? 공정하게 봐라. 정일성은 위대한 음악가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 알려드릴게요. 예, 우리 승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원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는 조선반도 남부 광주에서 태어나 일찍이 중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종사했고 이후 조선과 중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중국 국적을 얻었다면서 다년간 한국의 관련 지방은 자발적으로 정일성 선생을 기념하는 시설을 만들고 정일성 선생과 관련한 문화교류 활동을 개최해 중한오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 정부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대내외 유명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응당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확대할 필요가 없고 국내 정치적 분쟁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민간 우호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 가서 하지 마라 그래. 니네가 뭔데? 중국 공산당이 이러고 있습니다. 25일날 알겠죠 여러분? 정일성 기념사업의 뒷배가 누군지.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나서서 완전 말도 안 되는 내정 간섭, 그쵸? 저희 보고는 껐듯하면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러더니 본인이 내정 간섭을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일성은 6.25 불법 난침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를 지금 중공이 6.25 불법 난침한 지금 중공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항미 원조라고 하는 중공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우리 잃어버린 대표님 너님 하나 여쭤볼게요. 실시간 처음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여행을 갑니다. 다이어리에 지도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지도에 대만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지도에 중국 있고 대만. 그 대만에서도 타이페이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가지고 중국에 갑니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2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편으로 중국 선양의 타오시안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72살 정모 씨.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관원들로부터 트렁크를 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세관원들은 안에 든 다이어리를 꺼내 뒤적거리더니 부착돼 있던 지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 전도에 대만이 왜 별도의 국가처럼 표시되어 있냐는 겁니다. 정시 다이어리에 붙은 지도는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로 대만이 굵은 글씨체로 타이완, 제1도시 타이베이는 붉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정 씨가 지도가 부착된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세관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 씨를 1시간가량 공항에 억류했습니다. 정 씨는 문제가 된다면 해당 물품만 압류하면 되지 왜 붙잡아두기까지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식할 수 있게 제작된 지도의 유통이나 통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억류까지 한 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24일입니다. 1월 24일날 대한민국 70대 사업가분이요. 70대 사업가분이 중국을 갔는데 다이어리의 지도 대만이 표기되어 있고 타이베이가 수도가 표시되어 있는 그 지도가 표시되어 있다고 1시간 동안 억류당했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내정 간섭 정율성 가지고 말할 자격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선양에 한국 총영사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더 가관이에요. 중국 입국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도를 휴대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한테 주의를 당부할 거래요. 우리 보고 조심하래요. 그런 지도 갖고 다니지 마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 6.25 불법 남침에 앞장섰던 정유성 사업 계속 하라고 그렇게 내정 간섭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은 중국 입국 때는 대만이라고 적혀있는 지도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천멸중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자유 대만을 응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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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정일성 기념사업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너네 따위가 어디서 그런 망언을 하고 있는지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요?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도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지키겠습니까? 목숨 다해 이 대한민국 지키신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세게 나가야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유성에 관련된 사업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시급한 게 전라남도 화순군의 능주초등학교 정유성 벽화 철거입니다. 학교 건물 옆면이 정유성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동참해 주셨어요. 제가 왜 화순군 비서실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냐면요. 이거 화순 군수가 의지가 조금만 있으면 금방 처리되거든요. 그 담당 주무관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예산을 확보를 안 해놓은 건입니다. 이게 예산을 확보를 안 해놨어요. 철거 비용을. 그래서 그 예비비를 재량껏 그래도 그 권한이 가장 최종적으로 있는 이 화순 군수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순 군수도 국가보안법 위반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1월 25일날 고발장 읽어드릴게요. 짧게 했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고발장 신문고를 통해서 화순 군수 구복규 국가보안법과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구복규 군수는 2023년 10월에 정일성 관련 사업 중단 및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 건물에 정일성 벽화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2천만원 상당의 정일성 동요제 예산이 2003년부터 중단되었기에 철거 예산 확보가 문제될 리도 아님에 불구하고 또한 능주초등학교 화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차일피 벽화 철거를 늦추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북한의 구성원이었던 정일성을 벽화로 찬양, 고무, 선전하고 있는 또한 보훈부의 권고를 이행 안 하고 있는 화순군수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엄중히 수사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이렇게 고발장 넣습니다. 또 이제 화순군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인 조사 준비를 해야겠죠. 그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순군수는 즉시 철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광역시 경찰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우리 애국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게 경찰이 이래요. 강기정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각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발을 하셨고 아마 고발인 조사를 마치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예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각처에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합해서 강기정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고발인 조사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게 호소했습니다. 강기정 빨리 불러라. 강기정 빨리 불러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인 조사 받아라. 피고인 조사 받아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애국 선배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렇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일성 사업 중단시키고자 강기정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 또한 K파티 이용원 대표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 고발인 조사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법률 자문인이신 유승수 변호사님 든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문제는 아주 자신있게 조언도 받으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K파티 이용원 대표님과 유승수 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정유세가 뭐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예, 우리 잃어버린 너님, 네. 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잖아. 무슨 세계적인 음악가. 네, 자기들이 정신승리로 계속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해요. 중국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려야 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14억 중에 10억 정도는 정일성 음악을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 음악가의 그 음악이 엄청나게 공산당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쓰였다니까요. 14억 중에 10억은 아는 음악가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태똥하고 기술수만 쓰는 거야. 맞아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말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일성이 한 거라고는 모태똥을 찬양하는 그 시에 식구에 계속 음악을 만드는 일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일이에요. 모태똥을 찬양하는 곡을 죽을 때까지 만든 그 노년 시절에 말년에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걸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20년 동안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강조의 정신입니까? 이게 그 잘난 5월의 정신입니까? 정일성 사업 20년 동안 하는 게 대한민국 민족의 반역자 6.25 불법 남침에 앞장섰던 정일성을 기념하는 게 뻘건 5월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반공민주 정신입니다. 반공민주 정신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6.25 때 목숨 바쳐서 이 대한민국 지키신 분들, 공산당에 맞서 싸우신 분들입니다. 유엔군들, 공산당에 맞서서 대한민국 지켜주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공산주의 대한민국 지키려고 온 게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서 지키러 온 겁니다. 그걸 똑바로 아셔야죠.